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지금 경제 성장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 지금 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긴축 기조가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경제 한파에 몰아칠 경제 한파에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일보 사설을 좀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월 30일이죠.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춰 잡았습니다. 아마도 3연속 하향 조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에서 2.6%로 높였습니다. 아마도 전반적으로 비용 압박이 예상보다 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상보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가 더 오른다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요, 긴축 기조는 6개월보다 길어질 것이라면서 고금리 장기화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내년 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가 지속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요, 아파트 경매 물건이 전국적으로 지난 10월보다 오히려 11월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도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도요 아파트 물건이 계속 쏟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그 강남 3구에서 거주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기업 운영하는 기업체가 망가지니까 오히려 그 대표이사의 집까지도 경매로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달 10월이죠. 생산과 투자와 소비가 트리플 감소하면서 V자형 기대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11월 주택담보대출이 4조 8천억 원이 늘어나 기준금리 인하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정부가 7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자칫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경기 활성화에는 통화 재정 정책보다 구조 조정이 답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은 이런 경제 한파가 몰려오기 때문에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각자 도생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경쟁입니다. 여야는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국회에는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회 법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시작으로 올해만 예비 타당성 면제 예산 규모가 44조 원에 달합니다. 11조 원대 달빛 고속철이 어딘지 아시죠? 대구하고 광주 간에 고속철도를 만든다는 건데 예산이 11조라고 했지만 아마도 더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면 되겠습니까? 3조 원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11조 원대 대구 공항 이전 특별법이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야당은요, 지역사랑 상품권 주자하는 거지요. 여당은 노인 임플란트 지원과 명절 여객선 반값 요금을 내걸었습니다. 한결같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물가 거품으로 실질 소득도 존먹는 결과를 자초하는 일입니다. 지금 국가 재정도 견고하지 못합니다. 국가도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비 타당성도 면제해가면서 이렇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내년에는요 2.1% 저성장을 하게 되면 올해 60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정부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요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사라지고 총선용 선심 경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생은 말 그대로 국민의 살림살이 아니겠습니까?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가, 소득 등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가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생기는 재정 적자는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민생에는 크나큰 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은 내년에도 물가가 높아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내년도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창용 총재의 경고를 흘러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경기가 다시 냉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한파가 매서워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실제로 말이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뭔지 압니까? 가계부채입니다. 기업부채입니다. 정부부채입니다. 그런데 특히 개인들의 가계부채가 1875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하면 미래는 더욱더 암울해지는 겁니다. 지난 9월에요. 출생아 수가 9월 달에 18,707명이 출생했는데요. 역대 9월 중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출생아 수는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니까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그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었는데요. 지금 0.7명대도 위태롭습니다. 아마 0.6명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해 보는데요. 지금 어디입니까? 출생률이 높은 데가 어디지요? 세종시인데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는데 세종특별자치시도요. 지난달에 0.86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명이 1.2명이었는데 급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죠. 내년에 만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고령화 파고까지 덮칠 예정입니다. 지금 사회는 완전히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성장은 멈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축소되고 있지요. 심지어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방도시가 소멸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인구들은 줄어들고 완전히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만 있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지속 가능한 사회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정부는 올해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상저하고만 외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제가 저조했다면 하반기에는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상저하고를 외치고 있는데 천만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저하 중에서 상저하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리적 효과를 감안해도 지금 아니라고 너도나도 무책임합니다. 정부가 되었던 여당이 되었던 야당이 되었던 모두
국민의 안위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총선에 가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각까지 지금 예고되면서 정작 현장에서는 소가, 즉 소는 누가 키우느냐 하면서 푸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경제 혹한기 대비해서 정부는 물론 기업 할 것 없습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그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어려운 한파를 이겨나가시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